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동서사상 연구소와 불교학 연구회가 공동 주최하는 초보자를 위한 산스크리트, 앞으로 여러분들과 12주간 산스크리트를 함께 공부해 나갈 유현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마 이 강좌를 신청하신 분들은 아마 각각 이유가 다양하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술적으로 어떤 뭐 논문이나 혹은 논서나 불교 경전 혹은 뭐 문학 작품 같은 것을 읽으려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불교 경전을 읽고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혹은 언어학적으로 뭐 관심이 많아서 고전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목적이 어떤 것이든 간에 처음 시작하는 방식은 모두 동일할 테고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강좌는 완전히 초보자를 위한 강좌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익히게 될 문자를 비롯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로 천천히 진행을 해 나갈 예정이니까요. 혹시라도 이제 막 진도를 좀 빨리 나가고 나는 빨리 문헌을 읽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분들께는 다소 더딘 수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1시간으로 수업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뭐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이 시간을 좀 충분히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질문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질문 사항을 그냥 이제 뭐 따로 메모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수업이 끝나고 동서사상연구소 공식 메일, 여러분 다 아마 등록하신 분들은 다 메일을 받으셨을 텐데, 그 아래쪽에 쭉 내려가 보시면은 EWTH200504 해가지고 knuac.kr로 질문을 이제 보내주시면은 나중에 그 질문을 취합해서 저에게 전달해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가지고 함께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질문을 그렇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에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간단한 개론으로서, 아마 여러분들께 2개의 파일이 전달이 되었을 거예요. 그중에서 그 프롤로그라고 되어 있는 그 파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공유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파일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개론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배워 나가게 될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이 언어가 어떠한 언어인가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먼저 알려드리고 본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원래는 상스크르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문헌 속에서 사용된 단어를 추출해서 우리가 그것을 언어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인데요. 원래는 이 산스크르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인도 유럽어 족의 언어들이 그렇듯이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어근은 이제 우리가 산스크리트어로는, 원어로는 다투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끄리라고 하는 다투에다가 쌈이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죠. 그래서 쌈 끄리인데 중간에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 사이시오 들어가듯이 이 연성이 일어나서 스가 추가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스크르따라고 하는 것은 이 쌍끄리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끄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하자면 어떤 제사를 제식을 혹은 의례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가 잘 다듬어져 있는, 확실하게 잘 준비된, 올바로 만들어진 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가리키는 상스크르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잘 준비된, 잘 정비된 언어, 제사에 사용될 수 있는 언어 혹은 다듬어진 언어라고 하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과는 대비되는 의미로서 우리가 프라크리땀이라고 하는, 소위 프라크리트라고 불리는 그 이제 언어도 있는데요. 이것은 산스크리트어와 대조되는 의미에서 일종의 일상적으로 사용이 되는 속어 혹은 지방어 혹은 일상어의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가 속한 그 어족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제 인도 유럽어 중에서도 이제 인도 이란어 쪽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근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단어들, 명사라던가 혹은 동사의 활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배우게 될 산스크리트는 이 산스크리트 역사 중에서도 고전 산스크리트라고 불리는 계열에 속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산스크리트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베다 문헌에 사용이 되었던 베딕 산스크리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빠니니라고 하는 문법 학자가 확립한 그 문법 이후에 형성된 고전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후자에 해당되는 고전 산스크리트를 배울 예정입니다. 자, 어떤 산스크리트이든 간에 일단은 베다 문헌을 비롯해서 사실상 이 인도 아리안들이 형성한 다양한 종교, 철학, 사상, 문화를 전승시키는 어떤 언어적인 도구로서 가장 널리 그리고 고급 언어로서 활용된 언어가 바로 산스크리트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이제 의미에 있어서 사실상 이 산스크리트는 종교, 문화, 정치적인 권위를 지니고 전승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인도 대륙 내에서만 되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인도 고전 문화가 영향을 끼친, 소위 넓은 의미의 그 인도 문화권 전체에 영향을 끼친 언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이 다언어적인 상황에 있던 인도 내에서 이 교육을 제대로 받은 어떤 지식인의 언어로서 어떤 경전이라던가 서사시, 뭐 문학 작품, 이론서, 법전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하는데 이제 언어적인 도구로서 활용이 되었고, 그만큼 이 언어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 영향력도 굉장히 큰 언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베딕 산스크리트와 대비되는 이 클래시컬 산스크리트, 그러니까 고전 산스크리트어는 빠니니라고 하는, 사실 이 구글에서 빠니니를 검색해 보시면은 굉장히 맛있는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구운 샌드위치가 나옵니다만, 그 빠니니와는 별개로 이 문법 학자로서 빠니니라고 하는 인물이 이 이제 기원 전, 지금 BCE라고 되어 있는 거는 Before the Common Era 해가지고 기원 전을 가리키는 단어죠. 기원 전 약 500에서 350년 경에 이제 형성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 아슈타디아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저자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슈타디아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은 아슈타 8이라고 하는 숫자고요. 그다음에 아디아이는 아디아야에서 나왔는데요. 아디아야는 우리가 책 이렇게 셀 때 챕터 장을 세는 단위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8개의 아디아야로 이루어진, 즉 8장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문헌이다, 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말 그대로 8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언어학적인 그 수준을 보여주는, 문법상을 보여주는 문헌이고요. 이 빠니니가 아슈타디를 성립한 이후에 사실상 형태적으로 혹은 음성학적으로, 문법적으로 이 고전 산스크리트어의 틀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법적으로 확립된 형태의 고전 산스크리트어가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가?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나게 크고, 그다음에 다언어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에 가면 이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지방에 가면 전혀 다른 문자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인도 전체의 어떤 그 전승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언어적인 도구로서 이 산스크리트어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확립된 문법, 빠니니가 확립한 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조적인 언어적인 안정성을 가진 어떤 전승 언어로서의 역할을 이 빠니니가 해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물론 산스크리트어가 이렇게 고정되었다라고 해서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어떤 지방어라든가 아니면 언어들의 영향이나 그 요소들을 차용하기도 하고 혹은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면서 다소간의 변화를 거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어 자체의 구조성이 확실하게 담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전승 언어로서의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산스크리트어를 기록하는 문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우리가 흔히 사실 언어와 문자를 한 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양자는 사실상 독립적인 어떻게 보면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 텐데요. 이 산스크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언어가 있고 이 말로 전승되는 언어가 있고 이것을 기록하는 문자는 사실상 다양한 그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일단은 현재 이 산스크리트어의 출간이나 이런 것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문자를 꼽는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그 북인도의 문자 중에 하나인 데바나가리라고 하는 이 문자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바나가리 문자를 뭐 읽고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로만자 표기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함께 배우게 될 예정인데요. 이 로만자 표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표기하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데바나가리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음가 같은 형태를 로만자로 이제 표기를 하는 방식인데 그중에서도 우리는 특히 본 강의에서는 IAST라고 하는 이 방식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특히 학술 논문 같은 데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다이아크라틱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단모음은 이렇게 아라고 쓰고 장모음은 여기에다가 줄을 그어서 표시한다던가 아니면 치찰음의 종류 중에서도 위에다가 이렇게 빗금을 끊는다던가 점을 찍는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이 IAST 방식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데바나가리 문자, 그 다음에 이 데바나가리 문자를 로만자로 표기하는 방식, 요것을 함께 먼저 일단은 익히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문법 사항을 배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바나가리 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지금 이렇게 쓰이게 되었는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고대 인도의 그 문자 체계 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초창기에 구분이 됩니다. 하나가 브라미라고 하는 문자이고 다른 하나가 이제 까루시티라고 하는 문자 체계인데요. 이 두 가지가 말하자면 거의 이제 조상격의 문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현대 인도에서 쓰이고 있는 많은 문자들이 대부분 이 브라미의 라고 하는 이 문자 체계를 조상으로 삼아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은 우리가 배울 문자가 바로 이 데바나가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남인도, 북인도 상으로 이렇게 크게 갈리고요. 그 중간에 또 여러 개의 그 가지를 쳐가지고 그 중에 하나로서 정착된 문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본 강의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완전히 초보자를 위한 문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초급 문법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과 그다음에 문법들에 대해서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데바나가리 문자 그리고 이 문자를 로만자로 표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익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문법 사항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크게 우리가 어떤 그 단어의 활용, 그 다음에 단어의 파생, 이런 것들의 형태를 고민해 봤을 때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사, 형용사, 대명사에 해당되는 명사적인 단어들, 그리고 동사에 해당되는 것들이라고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명사, 형용사, 대명사 그리고 일부 분사들까지 포함해서 이것들은 성수격이라고 하는 세 개의 요소에 따라서 변화를 다양하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사의 어간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 명사의 어간의 종류에 따라서도 또 다양한 그 변화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범어를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이 모든 거를 물론 외우면은 가장 좋겠지만 모두가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면서 가장 쉬운 단어들부터 차근차근 배워가는 그런 방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셨듯이 어근, 다뚜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다양한 중간에 어간을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접사가 붙는다던가 혹은 어미가 붙음으로써 동사의 활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동사 어간을 형성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12주간 우리가 배울 내용은 현재 어간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어떤 어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현재 어간을 통해서 활용되는 것은 직설법 현재형, 그다음에 명령법, 그다음에 옵터티브라고 하는 원망법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활용은 일단은 직설법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한 현재 어간을 중심으로 하는 그 활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파생되는 과정에서 이제 변화를 겪는 단어들이라고 한다면은 부사 그리고 불변하사라고 하는 품사들이 있죠. 불변하사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겪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그래서 영어로는 indeclinable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전혀 이제 산디라고 하는 연성을 제외하고서는 단어 자체에 변화가 없는 그런 단어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사가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초급 단계에서 배워야 할 어떻게 보면 산스크리트어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산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산디라고 하는 것은 연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두 개가 있을 때 그 사이에 어떤 경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 산디는 말 그대로 어떤 단어와 단어 사이가 이렇게 딱 부딪혔을 때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문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제 문법적으로 산디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물론 산디의 종류에 따라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단어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도 있고 동사나 명사, 어간이 활용을 하거나 격변화를 하게 되면서 단어 내에서 형태소 간에 일어나는 의문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보통 내연성 혹은 내부 산디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크게 단어끼리 만났을 때 일어나는 외부 산디 혹은 내연성, 그다음에 단어 내에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연성과 그다음에 내부 산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익히게 될 텐데 그중에서도 이 외부 산디를 중심으로 외연성을 중심으로 우리는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 내연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만을 찝어서 배우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산스크리트 수업을 할 때마다 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또 자주 듣는 질문이 바로 어떻게 하면 빨리 산스크리트를 잘할 수 있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왕도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물론 아주 이제 그 재능이 특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이렇게 해도 근육이 금방금방 붙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 무거운 덤벨을 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체력을 단련할 필요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언어 학습도 그렇습니다. 이 언어 이제 말하자면은 학습에는 일종의 근육이 계속 이제 필요한데 이 근육을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여러분들이 기본 문법을 배웠을 때 그것이 적용되어 있는 문장들을 계속해서 읽고 익히고 또한 오류를 범하고 그것을 수정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아주 지난하게 진행이 되어야지 어느 정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단순히 문법 사항들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특히 이제 우리가 동사 활용 같은 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간단한 어떤 쉬운 문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장을 번역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떠한 이제 문법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이 문장 연습을 함께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따로 전해드린 그 이제
뭐냐 수업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책들에서 참고했음을 미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은 이 골드만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저술하신 네바바니 프라베시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제 네바바니라고 하는 거는 뭐 신들의 음성 뭐 정도가 될 텐데요. 신들의 언어, 뭐 신들의 음성인데 아마 산스크리트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프라베시카 그것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는 것, 입문이 되겠죠. 그래서 산스크리트 입문을 가리키는 책 제목인데요. 이 네바바니 프라베시카 같은 경우에는 이 파니니의 그 문법의 기반을 두고 특히 이제 그 서양학자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이 영문법이나 아니면 다른 문법들의 어떤 기조를 참고를 하여 굉장히 상세하게 저술이 된 책입니다. 그래서 초심자들이라면은 이러한 데바바니 프라베시카를 찬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읽어 나가는 것만으로도 기본 산스크리트어 문법은 충분히 익힐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러펠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Sanskrit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기에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도 제가 이제 막 학부 다니던 때만 해도 사실은 한글로 되어 있는 산스크리트어 이제 입문책이 많이 없어서 고민을 했는데 최근에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먼저 강성용 교수님, 서울대학교의 강성용 교수님이 저술하신 인도 고전어 산스크리트담 천마당 이제 1편이 나와 있는데요. 이 책에는 제가 오늘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산스크리트어와 관련되어 있는 언어학적인 뭐 배경 지식이라던가 혹은 음성학적인 관련 지식들이 아주 상세하게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어가 어떠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신 분이라면은 이 책을 참고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셔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Introduction to Sanskrit이라고 하는 토마스 이진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는데 이 책을 국내에 이 경북대학교에 계시는 김성철 교수님이 번역을 하셨죠. 그래서 산스크리트 입문 1, 2권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로 이제 쉽게 혼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당장 내가 정말 혼자서 빨리빨리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러한 한글로 출간되어 있는 책을 참고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개론 부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첫 시간은 우리가 글자를 익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늘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 문자, 대화나가리라고 하는 문자와 로만자 표기에 대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스크리트어를 표기하는 문자는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특히 사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양한 문자 체계를 더불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출간된 에디션들을 주로 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대화나가리 정도만 기본적으로 익혀놓으면은 대부분의 어떤 출간된 에디션들을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널리 사용되는 이 대화나가리 문자를 한번 보고 그리고 특히 이 산스크리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자 체계에 관련되어서 이제 좀 음성학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스크리트어는 크게 모음과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모음은 우리가 스와라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음 체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모음과 장모음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모음, 장모음 외에도 소위 복합 모음이라고 이제 흔히 불리는 이런 에, 아이, 오, 아우라고 하는 모음들이 있죠. 먼저 한 쌍씩 우리가 보게 되면은 라고 하는 가장 짧은 모음이 있는데요. 이 아는 쓰기로는 우리가 아라고 쓰지만 사실 이 음가에 해당되는 정확한 그 표기는 한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약간 아래아랑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약간 아와 어의 좀 중간 정도 되는 발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가 될 테고요. 그다음에 요것의 장모음에 해당되는 것이 아라고 하는 요 형태입니다. 한 가지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산스크리트를 공부를 하실 때 가능하면은 입 밖으로 소리를 내면서 그리고 소리를 낸다면은 이 모음의 모음 중에서는 단모음과 장모음의 구분을 명확하게 발음에 구별을 두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면은 이것을 그냥 똑같이 단모음 아와 장모음 아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아라고 그냥 익혀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그 언어를 익힐 때 상당히 혼란을 가중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모음은 짧게 이렇게 발음을 하시고 장모음은 길게 이렇게 구별을 명확하게 해서 기억을 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문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모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 삼자처럼 이렇게 생겼죠. 삼자처럼 생겼고 뒤에 꼬리를 이렇게 달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 줄을 끈 다음에 위에 죄송합니다. 세로로 그런데 위에 이렇게 발을 꺼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라고 하는 단모음 아가 완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장모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오른쪽에 줄을 하나 더 그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장모음 라고 하는 문자가 만들어지게 돼요. 다음으로 단모음 이 같은 경우에는요. 짧게 이라고 발음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살짝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S를 그리듯이 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삐침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리가 갑자기 켜졌네요. One second. 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 이렇게 발을 You're at 꺼주면 197-18 Daewoo Dong Seoul. 네, 갑자기 시리가 제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짧은 이는 이렇게 S자처럼 생겨서 아래쪽으로 쫙 삐침을 그어주고 위에다가 줄을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장모음 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쓴 다음에요. 그다음에 위쪽으로 살짝 갈고리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사이에다가 줄을 그어주면은 장모음 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고 이것도 단모음과 장모음의 구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트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우라고 하는 모음이 나와 있는데요. 우 같은 경우에는 삼자처럼 이렇게 쓰시고 위에다가 바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말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단모음 우가 되고요. 그다음에 장모음 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삼자를 그린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살짝 갈고리를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장모음 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라고 하는 형태로 단모음과 장모음이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르라고 하는 모음인데요. 사실상 이 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는 있지도 않은 모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발음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르라고 이제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요렇게 이제 로만자로 표기했을 때 R 밑에다가 점을 찍거나 혹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어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둘 다 그냥 같은 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것은 모음으로서의 르라고 하는 이 음가를 발음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소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요. 보시면은 위에서 이렇게 비치고 아래에서 비친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살짝 이렇게 거꾸로 삼자를 그리듯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줄을 끈 다음에 위에 이렇게 크게 T자를 그리듯이 해주시면은 리라고 하는 글자가 됩니다. 자, 이것도 단모음과 장모음의 짝이 있죠. 르라고 하는 두 개의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모음 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사실 꼬리를 하나 더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르라고 하는 이 문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세트는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는 약간 연한색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말하자면 세트를 위해서 가상으로 설정이 된 것이고요. 실제로는 사실상 이 고전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표기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실제로 쓰이는 것은 단모음 르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단모음 르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3자를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써주시고 위에다가 T를 그려주시면은 르라고 하는 글자가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단순 모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단순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모음과 장모음의 짝이 있는 이러한 모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이, 우, 그다음에 르까지 해당되는 요 모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단순 모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4개의 모음 같은 경우에는 이 복합 모음이라고 흔히 불리는 것인데 먼저 에라고 하는 모음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복합 모음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음가가 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음운적으로도 이 단순 모음에 비해서 좀 더 강화된 형태의 모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산디 법칙을 배울 때도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모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층위가 있습니다. 이 산스크리트의 모음에는 층위가 있고 그러한 층위에서 이 복합 모음들은 단순 모음에 비해서 조금 더 강화된 그 음운 혹은 음가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의미상으로도 이 단어가 파생이 될 때 단순 모음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보다 이 나중에 이것이 음가가 강화가 되어서 모음이 강화가 되어서 복합 모음의 음가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 의미상으로도 좀 더 강화된 의미를 가지게 되죠. 이건 나중에 우리가 산디를 하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서 살짝 이렇게 갈고리를 그려주고요. 그다음에 왼쪽에서 이것을 감싸듯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가로줄을 그어주시게 되면은 이것이 에라고 하는 글자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에와 같은 계열에서 한 번 더 나간 강화된 이제 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아이라고 하는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에서 그러한 의미가 나타나 있죠. 똑같이 에랑 똑같이 쓰고 위에다가 삐침을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은 이것이 아이가 됩니다. 다음으로 오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우리 모음 아를 쓸 때를 떠올려 보시면은 3자처럼 쓰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장모음 아를 먼저 써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삐침을 위해서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은 이것이 오라고 하는 복합 모음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아우라고 하는 모음은 삐침을 하나 더 그어주게 되죠. 그러면은 아우라고 하는 긴 음가의 복합 모음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음, 스와라라고 하는 것이 일단 산스크리트의 모음으로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모음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어떤 그 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모음들이 사실 자음이랑 또 합쳐졌을 때는 다른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따 우리가 자음을 배우고 나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음입니다. 자, 자음은 우리가 뮨자나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보시면은 각주 2번에 적어놨죠. 지금 제가 표에 적어놓은 이 데바나가리 글자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자 자체는 단모음 라고 하는 이 음가가 사실상 이 글자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로만자 표기도 전부 다 단모음 아가 들어가 있는 이러한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감안을 하고 글자를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표가 그냥 막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산스크리트어의 이제 자음 체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성 위치와 관계가 지어지는데 이 발성 위치를 보시면은 가로줄을 보시면 됩니다. 이 가로줄, 한 가로줄에 들어있는 이 글자들은 전부 다 같은 발음 위치를 가진다, 발성 위치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까, 카, 가, 가, nga 라고 하는 이 5개의 음은 전부 다 같은 조음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줄 우리가 행을 일컫는 말로 바르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바르가라고 하는 말을 앞에다가 어떤 바르가다라고 이제 제가 흔히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바르가라고 하는 거는 이 표에서 이 가로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가로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끊깁니다. 여기서 끊기고 이 5개의 글자를 가리킨다. 예컨대 제가 까바르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까로 시작되는 까, 카, 가, 라고 하는 5개의 음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CA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스크리트어의 그 로만자 표기에서 이 C 음은 까라고 읽지 않습니다. 요것은 짜라고 읽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뭐 경국의 음이라고도 하고 이제 보통 우리가 혀를 이제 이 뒤쪽에 대 가지고 짜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짜, 차, 자, 자, 냐라고 되어 있는 이 가로줄을 우리가 짜 와르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가로줄에 속해 있는 것은 같은 발성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가로줄은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복잡한 형태의 표가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5개의 음들 가운데 앞에 있는 2개, 그러니까 요 2개에 해당되는 것은 무성음입니다. 자, 무성음은 어떤 것입니까? 성대가 울리지 않는 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그 2개의 이 글자들은 전부 다 이 성대를 울리지 않고 발음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꺼, 커, 이 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대, 그러니까 우리 여기 뭐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나요? 요게 울리지 않고 발음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3개 지금 보시면은 요것들은 유성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대를 울려서 나는 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발음을 보시면은 그,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발음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대가 드르륵 이렇게 울리는 그런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2개로 나누면은 무성음, 그 다음에 유성음이라고 하는 2가지로 나뉘게 되고 이것이 또 각각의 이제 그 분류를 가지게 되는데 이 각각의 분류는 여기에 나와 있죠. 제일 처음으로 나와 있는 거는 unaspirate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기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숨소리를 하는 거죠. 목구멍에서 나오는 이 숨이 있는데 이 숨소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제일 첫 번째 음으로 나와 있는 것은 지금 하는 소리가 들어가지 않는 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aspirated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유기음, 이 숨소리가 들어가 있는 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끝에다가 를 같이 넣어줘요. 그래서 커라고 하는 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커 이렇게 하나는 해가지고 전혀 이 흐음이 안 들어가 있고 다음 것은 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내쉬면서 이 소리가 숨소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2개의 차이는 그러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유성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성음도 지금 보시면은 하나는 무기음이고 하나는 유기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거라고 해가지고 숨소리가 들어가지 않는 음이죠. 그런데 하나는
거, 이렇게 돼서 그인데 흐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아마 제가 지금 다들 음소거는 되어 있지만 한 번씩 다들 이렇게 소리를 내서 발음을 해보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까, 카, 그다음에 마지막은 네이서 비음에 해당이 됩니다. 비음은 뭡니까? 코 기자죠. 그래서 코를 향해서 말하자면은 소리가 이렇게 새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이 위쪽으로 이렇게 음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발성 위치는 까카가카랑 똑같은데 똑같은 발성 위치에서 콧소리까지 내는 겁니다. 그래서 라고 하는 요 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인제 뭐 제가 가장 왼쪽에는 보시면은 깐티아라고 해 가지고 이제 목구멍 음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후음 혹은 뭐 영국의 음이라고도 부르는데 영어로는 guttural 혹은 vel라라고 하는 요 인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구멍에서 인제 나오는 소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까, 커, 라고 하는 것이 까 바르가의 동일한 발성 위치에서 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산스크리트어를 처음 접하신 분들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로만자를 접한 뭔가 뭐랄까 가장 큰 언어라고 하는 것이 영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는 알파벳마다 말하자면 독립적인 어떤 음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하나가 이제 실라블이 된 음절이 되는데요. 이 지금 우리가 로만자로 표기한 것 중에 지금 KH 요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 있죠? 요것은 하나의 자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떨어뜨려 가지고 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요것은 이 글자를 표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H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자음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느흐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지금 흐가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요거는 소리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고 요거 그 GH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자음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같은 계열의 지금 바르가에 속하는 비음인 같은 경우에는 N 위에다가 보통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디션 뭐 출간본의 종류에 따라서는 N 위에다가 이렇게 줄을 그어서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그 책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어쨌거나 N 위에다가 이렇게 딱 점을 찍으면은 라고 발음이 나는 이 음을 표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글자들 한번 어떻게 쓰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까 요거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이렇게 둥글리듯이 와서 뒤쪽으로 약간 무한대 표시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T자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것이 까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커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여기서 이렇게 뭔가 들린 듯한 형태로 그어주시고 그다음에 이 들린 듯한 이 선에 동그라미가 안기듯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이것이 커라고 하는 글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가라고 하는 글자를 볼게요. 가는 약간 저는 이 가짜를 볼 때마다 살짝 이거를 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발랄한 느낌이 드는 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하는데요. 한쪽 다리는 살짝 이렇게 들고 있고 한쪽 다리는 밑으로 쭉 내려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 주면은 요것이 가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의하라고 하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의하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삼자를 그리듯이 한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내려주시고 위에 뚜껑을 완전히 덮듯이 선을 그어주시면은 의하라고 하는 그러한 글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음 를 보시면은요. 자, 이거는 S를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주시고 오른쪽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위에서 선을 그어 주시면은 라고 하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까바르가 이제 호음 혹은 영국의 음에 해당되는 까, 커, 가, 가,
해당되는 글자들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짜바르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바르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경국의 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딸라비아라고 되어 있죠. 이 산스크리트어로 딸라비아라고 하는 것은 이 천장 쪽을 약간 치듯이 나는 그런 소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펠러털이라고 영어로 보통 표기를 하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같은 발성 위치이기 때문에 똑같이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여기에 짜라고 하는 것은 음이 안 들어가는 것이고 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는 이 기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는 성대를 울려서 유성음으로 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성음에다가 또 기음을 넣어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발성 위치의 비음인 녀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쓰느냐? 먼저 가로줄을 그은 다음에 살짝 둥글리듯이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것이 짜라고 하는 글자가 됩니다. 다음으로 차라고 하는 것은요. 자, 거꾸로 삼자를 쓰듯이, 거꾸로 삼자를 쓰듯이 한 다음에 동그라미를 살짝 그려주죠. 그리고 이것을 살짝 매달듯이 위에다가 걸어주시면 이것이 차라고 하는 글자가 됩니다. 다음으로 자라는 글자는요. 이렇게 후크가 거꾸로 걸린 것 같은 이런 형태로 생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아까 모음 이 생각나시나요? 모음 이를 쓰듯이 일단은 그려줍니다. 여기다가 오른쪽에 이렇게 이어주시면은 이것이 자라는 글자가 되죠. 마지막으로 냐 같은 경우에 로만자 표기를 보시면은 아까의 비음은 위에다가 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nga 같은 경우에는 점을 찍었는데 이 냐 같은 경우에는 위에다가 물결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냐 같은 경우에는 살짝 우리 한글로 거자 쓰듯이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준 다음에 딱 가로줄을 그어주면은 이것이 냐라고 하는 글자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2개의 바르가를 익혔고요. 오늘은 아마 이 글자 한번 다 써보는 것 정도로 수업을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바르가 뼈 바르가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발음하기 힘든 것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이 무르단냐라고 되어 있죠. 이 무르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뭐 무르다는 정수리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혀를 위쪽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내는 소리입니다. 위쪽을 향해서 말하자면 혀를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말아주는 혀를 마는 소리, 즉 권설음 혹은 뭐 반설음이라고 부르는 음이에요. 그래서 레트로플렉스라고 하는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 권설음 같은 경우에는 이 따에다가 혀를 말아서 따를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 이렇게 되죠. 한번 읽어보면은 따, 타, 라, 다, 나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만자 표기의 지금 건설음의 특징은 밑에다가 전부 다 점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따 밑에다 지금 점이 찍혀 있죠. 타 밑에도 점이 찍혀 있고요. 따, 타, 나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밑에다가 점이 찍혀 있는 것은 건설음에 대한 표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서 고리가 내려온 것 같은 형태로 써주게 됩니다. 따, 그죠? 다음으로 타 같은 경우는 이 고리가 완전히 원형을 이루게 되면은 타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다음으로 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마와 유사합니다. 다만 점이 있느냐 없느냐 네,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잘 보시면 위에 지금 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생겼지만 여기에는 옆에 오른쪽에 점이 있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 라 같은 경우에는 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대화나가리를 읽을 때도 이렇게 비슷한 글자들의 이제 구분을 명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셔가지고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라가 나왔죠. 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따타에서 뭔가 한 단계 더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팽이처럼 이렇게 말려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더라고 하는 글자가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 같은 경우에는 살짝 혀를 그리듯이 위에서 이렇게 메롱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 선을 그어주고 위에서 닫아주면 나라고 하는 글자가 완성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난띠아라고 되어 있는 따바르가입니다. 자, 따바르가 같은 경우에는 단따라고 하는 것이 이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서 나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혀가 이제 이쪽을 딱 치면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 타, 다, 다, 나. 우리가 잘 쓰는 그 발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를 한번 볼게요. 먼저 따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려주고 위에 내린 다음에 이렇게 탁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따라고 하는 글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타라고 하는 글자 보겠습니다. 타는 살짝 이를 쓰듯이 하는데 이렇게 버선 앞코처럼 앞쪽을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려서 위에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타라고 하는 글자가 되죠. 다음으로 나입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살짝 내린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 주시고 아래쪽으로 살짝 그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글자가 완성이 되고요. 다음으로 느하입니다. 느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표기에서는 살짝 현재 표시가 안 되었지만 쓰는 방식에 따라서 끝쪽이 살짝 말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꾸로 삼자를 이렇게 그리듯이 이렇게 해주시고 다를 쓸 때 지금 산스크리트 우리가 단어가 쭉 이어진 거를 못 봐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단어를 쭉 쓰거나 문장을 쓰게 되면은 위쪽에 있는 이 선들은 전부 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경우에 지금 다 같은 글자는 이 사이를 명백하게 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다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이렇게 생긴 글자 봤었죠? 그하랑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그하와 명백하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를 반드시 띄어서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쓰고요. 자, 다음으로 나입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살짝 이제 선처럼 표기가 되었지만은 쓰는 방식에 따라서 살짝 이렇게 끝에 말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오른쪽을 그어주고 이렇게 위를 닫아주면은 나라고 하는 비음, 이 따바르가의 비음이 완성이 됩니다. 자, 마지막 오스티아라고 되어 있죠. 오스티아라고 하는 것은 입술을 오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입술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음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입술 순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비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입술 소리라고 하는 거는 입술을 닫았다가 열면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빠 바르가를 보시면은 빠, 퍼, 버, 버, 마라고 우리가 입술을 닫았다가 열면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먼저 빠 같은 경우에는 자, 아이고, 위에서 이렇게 메롱처럼 그려주되 약간 밑으로 쭉 내린 다음에 위에 닫아주시면은 이것이 빠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파 같은 경우에는 살짝 메롱에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주신 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파라고 하는 글자가 되고요. 다음으로 마입니다. 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듯이 쓴 다음에 마지막에 마치 콩나물 대가리처럼 이렇게 네, 끄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가 되고요. 그다음에 무하가 있죠. 무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고 요것도 요 사이를 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하. 이 사이를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다음 글자와 똑같아집니다. 다음 글자는 마죠. 마는 위에를 완전히 붙여주게 돼요. 하지만 이 사이를 띄워주게 되면은 그것은 마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이제 각각의 바르가 5개의 바르가를 우리가 하나씩 다 봤는데
이 여기까지의 자음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면은 스파르샤인데 스파르샤라고 하는 스파르샤 이제 스톱 혹은 플로시브라고 해 가지고 뭐 파열음 혹은 폐쇄음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요거는 어떤 일정한 그 이제 발음 방식을 통해서 어떤 음성 기관이 닫혔다가 혹은 열렸다가 하는 그러한 변화를 접촉을 해서 일어나는 음이다라는 뜻이에요. 스파르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접촉, 우리 촉각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발성 기관에 곳이 닿았다가 딱 떨어지면서 나는 그러한 소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이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성 위치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산스크리트의 자음 체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음은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나머지 자음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크게 반모음 혹은 뭐 반자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특성상 자음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모음의 특성도 가지고 있는 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산디를 배우게 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반모음 혹은 반자음들이 모음과 왔다 갔다 하면서 대치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반모음 혹은 반자음에 해당되는 것은 총 4개예요. 그래서 이야, 라, 라, 와라고 하는 4개의 음이고, 이야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 버선 코를 쓰듯이 이렇게 앞쪽으로 내밀어주는 형태로 쓰고 이것을 이야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카 썼을 때 생각나시나요?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린 듯한 느낌으로 라라고 하는 그림을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러 같은 경우에는 3자를 거꾸로 엎어놓고 위로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데요. 자, 모음 르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죠. 하지만 모음 르는 끝에 약간 살짝 이 꼬랑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반모음 혹은 반자음 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꼬랑지가 없는 꽉 닫힌 3이죠. 그다음에 와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를 그리듯이 하다가 위쪽에서 내려주시고 그다음에 닫아주시면 와. 이 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입을 살짝 물었다가 이렇게 떼는 입술을 아랫입술을 물었다가 떼는 느낌으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와, 와. 그리고 살짝 와와 와의 중간 정도 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리가 나는 음을 흔히 치찰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치찰음에도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셔라고 하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자를 살짝 기울인 듯한 느낌으로 써주시고 위에다가 이렇게 막아주시면 이것이 샤라고 하는 글자가 되고요. 위에 이렇게 삐침이 되어 있는 것이 로만자 표기죠. 다음으로 싸입니다. 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빠를 쓰듯이 해주신 다음에 살짝 이것도 갈라주시면 이것이 샤라고 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싸라고 하는 것은 살짝 아까 라처럼 써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어주시면 이것이 싸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개의 음에 해당되는 치찰음들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음입니다. 하, 이것은 완전히 기음. 그러니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는 그런 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하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살짝 내린 다음에 이렇게 하트 반쪽을 그리듯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는 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자음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는 위와 같은 담승 모음과 그다음에 복합 모음으로 이루어진 모음 체계, 그리고 자음의 경우에는 발성 위치에 따른 이 자음의 배열과 그다음에 이것이 유기음이냐 무기음이냐 하는 것, 그리고 비음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발성의 구조를 그대로 나타내는 자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반모음, 그리고 치찰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음에 해당되는 하에 이르기까지 총 이렇게 전체적인 자음의 수를 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벌써 지금 시간이 8시 반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이 표 하나를 보는 데만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었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배우지 못한 나머지 지금 요런 아누스와라나 비사르가 표기, 그리고 자음과 모음이 만났을 때는 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데와나가리와 그다음에 로만자 표기에 대해서 익혀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